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오은진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오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 세계인을 뜨겁게 만들었던 월드컵 축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하면서 정말 온 국민이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도 했는데 혹시 교수님도 축구 열심히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오, 그래요. 처음, 예.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그 다음 날에 진료 보는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네.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이강인 선수가 브라질 축구 대표팀 네이마르와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윙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윙크가 우리 안면 신경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윙크는 상대방에게 호감의 표시를 건넬 때 주로 하죠. 네. 심리학적으로는 안면신경과 동안신경을 동시에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건데요. 안면신경은 눈을 움직임을 지배하는데 감게 하고 동안신경은 눈을 뜨게 하는데 움직임을 지배합니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윙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신경 발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왜요? 보세요. 오, 되죠. 근데 잘 되네요. 왼쪽 눈은 조금 잘 안 돼요. 어머. 네. 잘 안 되는데 그렇네요. 군대에 가서 이제 윙크하는 걸 배웠어요. 사격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7살 아들이 교수님 윙크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엽긴 한데 신경 발달이 아직 잘 안 돼서 정상적인 거겠죠? 네, 어린 아이는 윙크를 잘 못하는데요. 이건 네. 당연한 겁니다. 어. 이들은 아직 신경이 덜 발달됐으니까 네. 안면신경과 동안신경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은 이게 아직 발달이 덜 돼서라고 본다면 혹시 어른이 돼서도 윙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철원 씨랑 똑같이 저도 이쪽 눈은 윙크가 되게 잘 돼요. 이렇게. 근데 이쪽 눈은 맞아. 안 되거든요. 한쪽 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왜 한쪽 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런 거예요? 한쪽 눈만 윙크가 잘 되는 거는 한쪽 신경과 근육이 잘 발달돼서 그렇고요. 반대쪽은 신경을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윙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연습을 그렇군요. 하는 연습을. 네. 한쪽 눈만 윙크하지 마시고 예. 반대쪽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해야겠어요. 네, 그래요. 윙크를 못한다고 뭐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몸의 떨림 중 가장 흔하면서도 발병률이 높은 것, 바로 손떨림, 즉 수전증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한 운동, 수면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혈당의 저하로 나타나는 생리적 떨림증에서부터 약물 혹은 기타 특정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떨림증, 즉 과도한 카페인 섭취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특히 손떨림이 발생한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증입니다. 손떨림은 파킨슨병 대표적인 증상으로 엄지와 검지가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년 이후 손떨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고혈압만큼이나 흔한데요. 환자의 주 연령층은 70대로 평균 수명이 71.7세였던 1990년대에는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니었으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파킨슨의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손떨림과 파킨슨병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는 증상은 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손떨림이 있으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50대 후반의 환자분들이 손을 떤다면서 막 오시는데요. 네. 이제 네. 본인은 잘 모른대요.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 파킨슨병 같다고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오십니다. 이렇게 손떨림은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관찰이 되어지는데요. 생리적인 떨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태성 떨림, 약물 유발성 떨림, 시민성 떨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혈당증, 그리고 윌슨병 등의 대사성 질환에 의한 떨림으로도 떨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떨림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떨림하면 배가 고플 때 교수님 손이 아니 약간 심장이 콩콩콩 뛰면서 이렇게 손이 떨려가지고 먹고 싶어서.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진짜 네. 손을 많이 떠셨거든요. 어. 근데 이런 손 떨림하고 병적인 또 손 떨림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저희가 손 떨림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손떨림이라는 거는 이제 수전증이죠. 손이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진전증이 정확한 네. 거고요. 온몸의 모든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떨림증인데 음. 다른 부위의 떨림 현상에 대한 표현을 몰라도 유독 수전증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손이 우리 몸의 여러 떨림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에만 나타나는 증상 또는 중풍이나 기가 허한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떤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기에 이제 손을 떤다라는 거니까 다 똑같은 떨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뭐 손 떠는 거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예. 단순히 손의 떨림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네. 힘이 가해지는 것, 힘이 빠지는 것, 속도가 빠르고 느린 것, 그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것, 움직임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떨림의 성격을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한 번씩 왜 힘이 없을 때 손이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면서 떨리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군요. 그러면 이런 떨림이 어떤 신체적 증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떨림은 발생하는 상황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리적인 증상,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떨림 같은 네.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병적인 거, 내가 진짜 아플 때, 네. 오한이 들릴 때, 이럴 때도 병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것부터 나눌 수 있고 원인도 말초신경부터 이제 중추신경의 손해와 대뇌 질환까지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떨림은 폭넓은 신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머리도 떨고 네. 어르신들 집에 네. 시골에서 노인분들 머리 떠시는 분들 많이 네. 보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눈도 떨릴 수 있고 입술도 떨립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혀, 성대, 발, 이제 몸통까지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손떨림이나 발떨림은 네. 사실 뭐 그래 떨린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죠. 다른 부위가 이제 떨린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성대가 뭐 떨린다든지 그러니까요. 혀도 혹시 떨리나요? 네, 저희 그 어머나.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떠올려 보세요. 손도 떨고 몸도 떨고 목소리도 떨잖아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막 기어 들어가는 경험도 하셨을 텐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생리적으로 떨리는 반응에 의한 현상이고 이런 경우 외에 이제 평상시에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도 말을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혀도 마찬가지로 떨리게 되면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하겠죠. 그래서 말할 때 힘들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도 몸을 좀 떨었어요.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도 떨고 몸도 떨었는데 왜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우면 춥습니다. 떨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손이 떤다. 이러면은 이제 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손을 떤다고 해서 무조건 뭐 중풍도 아니고 단순히 손에 국한된 문제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추워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신경계 이상에 따른 어떤 병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손을 많이 떨 때 이게 파킨슨병이 아닌가 의심들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킨슨병 우리가 병명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서 3대 노인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건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분비하는 특정 신경 세포들이 점차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만성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떨림이 있고 근육이 강직이 되고 몸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세 불안 등의 운동 장애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운동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네.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병 이름이 파킨슨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오. 붙더라고요. 당연히 파킨슨이라는 남자분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미스터 파킨슨. 정답이십니다. 뭐 의사 어머나. 선생님 아닐까요? 예, 예. 네. 이 파킨슨이라는 분은 네.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영국인 외과 의사입니다. 아. 특이하게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1817년도에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이제 떨림 마비에 관한 에세이를 썼는데 한 6명의 환자를 관찰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본 새로운 임상 증상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죠. 근데 기술만 하고 이후에 한 60년이 지나서 프랑스 신경과 의사인 장 마르팅 샤코라는 분이 네.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명을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파킨슨이라는 분의 생일인 4월 11일을 세계 파킨슨 병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네. 장 마르탱 샤코 그분은 본인 이름을 안 따고 파킨슨 그분의 이름을 따네요.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장마르탱숑 병. 그렇네요. 그러네요. 파킨슨 병이 뭐라고요? 훨씬 편한. 발음도 잘 안 되네. 어려. 장마르탱 뭐,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 네.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네. 네. 아, 파킨슨 병. 아니 근데 이게 이제 3대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가요? 65세 이상에서는 한 1에서 2%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과 발병률은 증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현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파킨슨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약 한 11만 명, 2016년도에는 약 9만 명이었는데 한 15.3%가 증가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근데 이 파킨슨 병이 손떨림이 증상이잖아요. 이게 파킨슨 병 때문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손떨림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손떨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학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떨림증인데 대표적으로는 안정 떨림과 본태성 떨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시청하고 있을 때 네. 한쪽 손에 떨림이 나타나면은 파킨슨병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숟가락질이나 글씨를 쓸 때 물을 먹으려고 컵을 덜었을 때 떨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쏟으면 네. 어떡하죠? 쏟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네, 오.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아. 해서요. 약물 조절을 비롯해서 치료 방침이나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고 뇌 영상 검사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한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인 레보설필이나 아니면 맥페란 같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이 포함한 약물, 신경안정제, 우울증 치료 약 중에 일부가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내과 질환과 관련된 떨림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혈당증, 그다음에 간, 콩팥 등의 기능 이상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손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 안에 구리 대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몸 전체가 떨립니다. 어머나.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윌슨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환자의 이 떨림만 보고도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으니까 이분은 파킨슨 병이다, 아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형적인 파킨슨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떱니다. 이거를 안정 떨림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잘 몰라요. 몰라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은 보시기 이상하니까 예. 가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비대칭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서 반대측 팔, 다리도 같이 떠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전형적인 파킨슨 환자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에 이제 약을 쥐고 굴리는 형태라 그래서 필 롤링 트레머라는 매우 특징적인 떨림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떨고 계십니다. 예, 들어오실 때부터 이렇게 떨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정 떨림은 이제 환자가 누워 있거나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가장 잘 관찰이 되고요. 떨림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를 움직여 보라고 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아니, 막상 움직이면은 떨림 증상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보통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손떨림은 본인은 잘 모르고 네. 이제 주변 분들한테서 관찰돼서 오시고요. 옷을 입고 벗거나 글씨를 쓰거나 떨어도 수저질은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라서 본인은 불편감을 전혀 못 느끼십니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아까 필 롤링이라고 하셨죠. 이 손떨림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을 해야 파킨슨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잘 아시는데요. 예. 네. 재밌네요. 네. 공부를 많이 했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안정 떨림은 전체 환자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관찰이 되는데 뭐 사실 떨림만 갖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파킨슨의 다른 증상, 이제 행동이 느려지고요. 팔과 다리가 뻣뻣해지고 다리를 끌거나 이제 종전걸음을 걷는 자세 불안증을 보입니다. 그 외에는 표정이 좀 무표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또한 이 손떨림 자체가 파킨슨의 첫 증상은 아닐 수 있고 또 40세 이전에 일찍 발병하는 환자들에게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파킨슨병 하면은 예전에는 희귀병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만큼 뭐 치료 방법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료가 좀 쉽게 되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물 치료를 꼭 해야 하고요. 이제 레보도파라고 이 레보도파민이 들어있는 약물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항콜린성 약물인데 트리신정이라고 일부 환자들한테 파킨슨병의 안정 떨림에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약물은 이제 입이 마르거나 졸리거나 뭐 어지럼증이 있거나 심하면은 인지 기능 악화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여러 증상 중에 또 떨림만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젊은 환자들한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예. 그러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뭐요? 완치가 가능할까? 맞아요. 그러게요. 한번 사실 파킨슨병이 네. 생기면 이 안정 떨림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좀 완화는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또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 심한 분들은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또 수술을 해야 되실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이제 뭐 손떨림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게 아닌 것도 있다라고 앞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고플 때도 떨릴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거는 뭐 금단 현상 뭐 이런 것도 손 떨리는 거. 본인 얘기 아니죠? 아니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요. 아니 근데 그럼 이제 손떨림은 어떻게 다루고 이게 이제 왜 생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다른 흔한 손떨림으로는 이제 본태성 떨림이 좀 흔한데요. 여기 본태성이라는 말은 이제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본태성 떨림은 파킨슨보다는 한 10배 정도 흔하죠.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보죠. 예. 지팡이 짚고 네. 얼굴 떨고 계신 분들. 네. 근데 이거는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네, 오. 흔히 관찰되는 이상운동 질환인데 가족 구성원 내에 아버님이 그러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동일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성 떨림, 유전 떨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한 0.7%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노인에서는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4.6%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35세 이상에서 흔하지만 정말 간혹 10대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게 본태성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떨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뭐 젓가락질을 하거나 숟가락질 할 때 손을 좀 떠는데 이게 그런 현상인가요? 예, 파킨슨병의 안정 떨림과는 다르죠.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필 롤링 트레머가 있었다면
본태성 떨림은 손, 머리, 목소리 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고요. 주로 손을 앞으로 뻗거나 네. 컵을 잡거나 어. 수저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 동작을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떱니다. 아, 움직일 때 네, 떨린다는 움직일 거잖아요. 때 뭘 하려고 네, 할 때 어. 떠는 거거든요. 어. 근데 반대로 손이나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네. 근육이 완전히 힘을 빼면 사라집니다. 아. 오. 괜찮아요. 괜찮지만 뭘 하려고 하면 다시 떱니다. 어. 그런데 이 떨림 증상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힘들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불편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요즘에는 핸드폰 터치도 안 된다고 아, 그 합니다. 정도로요? 네. 그래서 물컵에 물 정말 다 흐를 네. 수 있고요. 어.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체중도 빠지시고 이제 남의 이목이 아. 너무 이제 불편해서 네. 위축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우울증이 또 간간히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네.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 무조건 특히 부모님이라면 네. 자녀분들이 모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장시간 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더 악화될 것 같거든요. 네,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떨림이 뇌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본택성 떨림을 가진 실제 환자들의 뇌 영상 검사 소견은 사실 정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갑상선 질환처럼 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을 확인해야 하니까 혈액 검사를 해야 하고 또한 약물에 의해서도 어른들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에 의한 떨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용 약물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태성 떨림은 사실 완전히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떨림을 줄이도록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컵을 들면은 잘 떠는데 네. 무거운 컵을 들고 떨어보라 그러면 들고 있어라 그러면 덜 떱니다. 그래서 컵을 좀 무겁게 가지고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식기를 조금 더 무거운 수저로 쓰게끔 하고 아니면 손목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착용해서 모래주머니나 자석 같은 거를 좀 착용해서 하고 있는 습관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약이나 카페인, 커피, 그다음에 각성 음료 같은 거를 또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중단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하고요. 초기에는 술을 마시면 또 호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없어지기도 그런 분들이 합니다.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술을 자꾸 마시죠. 맞아요. 아이고야.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호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술에는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병원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약물부터 시작을 하는데 환자마다 효과적인 약물이 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약물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로 처방하는 약물은 이제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로이라는 약물을 쓰고요. 항경련제인 프리미돈, 클로나제팜 이런 거를 환자한테 맞춰서 용량을 조절하면서 증상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근데 떨림의 강도가 약물을 치료를 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말 심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그 떨림과 관계되는 뇌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 작은 파괴를 합니다. 시상 파괴술이라는 이제 수술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면 시상의 병변을 만들지 않고 전극을 삽입해서 쇄골 아랫부분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도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손떨림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손떨림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치료나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떨림은 매우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손떨림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태성 손떨림, 파킨슨병에 의한 안정떨림, 약물 유발성 손떨림은 흔하게 발생하죠. 그러니 정확한 진단이 치료 방법과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만 잘 받으면 또 손떨림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